자, 교과서 한 과목당 집중되는 문법이 몇 개 있냐면 딱 2개씩 들어와요. 집중되는 문법이. 자, 그게 뭐냐면요. 3가에서의 그래마는요. 3가에서의 그래마는 자, 부탁을 하나 할게요. 내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한 번 더 보라예요. 한 번 더 보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치? 요 자세나 요 자세나 고 자세나. 그쵸? 보고 듣는 것만 해요. 보고 듣는 것만. 강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쵸? 강의를 들으셔야죠. 강의를 보셔야죠. 글 쓰는 순간 니는 니 거, 나는 내 거. 그치? 각자 노는 순간 끝나요.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진을 찍어라 카드 쓸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3가에서의 시험 범위는요. 첫 번째가 도치입니다. 지금부터 졸라 피곤해질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정신줄을 단디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도치입니다. 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시작으로 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주어 동사 자리 바뀌는 거 지금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주어 진조입니다. 에이 선생님 가주어 진조는 이제 압니다. 뻥치고 있네. 뻥합니다. 그렇죠? 자, 야를 하기 전에 제가요 오랜만에 정리를 한번 할게요. 단어회화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그렇죠? 단어회화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우리가 독해 시간에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법 시간에는 야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무슨 말로 표현을 하드노? 단어를 다른 말로. 어법 시간에 뭘 나타내? 그러니까 문법 시간에 어법 시간에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지? 요 말 들어보셨습니까? 품사. 품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독해 시간에는 이 단어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법 공부할 때, 어법 공부할 때는 이 품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되나? 그러면 자, 영문법이 진짜 지랄 맞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영문법은요. 다 한자예요. 다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품사라는 뜻이 뭔데요? 단어요 이러지 말고요. 품사라는 뜻이 뭐예요? 품사. 자, 이때의 사자는요. 강사, 장의사, 변호사, 의사 할 때 그때 다 사자죠. 직업 사자입니다. 직업 사자예요. 품자, 상품, 품목, 물건 이라는 뜻이에요. 돼요? 그럼 얘는 물건을 나타내는 직업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는요. 자, 영어는요. 8가지 단어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는요. 8개 종류예요. 팔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쵸? 자, 국어는 몇 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구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쵸? 얘 몇 품사라고요? 9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9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영어에는 없는데 국어에는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어에는 있는데? 그렇지.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한 개 더 들어가는 얘가 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영어에서 필요한 조사는요. 2개밖에 없습니다. 영어에서의 필요한 조사는 은, 는, 이, 가 요거 하나. 은는 이가 요게 정해진 조사예요. 그 다음에 뭐 을, 를, 에게 요거예요. 조사는 얘 2개밖에 필요 없습니다. 은는 이가 하나, 을를 에게 하나. 이거 말고는 조사가 붙일 일이 없어요. 됩니까? 자, 단어 8개 종류 중에서 그치? 사로 끝나는 8개가 어떤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명사 오케이. 대명사 오케이. 동사, 형용사. 한 개 빼놓고 막 바로 가노? 일단 빼놨으니까 접속사. 뭐라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개쯤 왔어. 자, 뭐 있어? 땡큐, 부사. 감탄사, 오케이. 마무리해. 전치사. 돼요? 요 8개를 우리는 8품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요 8품사를요, 그치? 8품사를요, 요렇게 끊을 겁니다. 요렇게 끊을 거예요. 요렇게 끊어서 앞에 있는 5개, 뒤에 있는 3개, 요거를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앞에 있는 3개, 앞에 있는 5개, 뒤에 있는 3개. 요 앞에 있는 5개를요, 우리가 문법이라고 막 진절머리 날 때까지 이 5개 가지고만 공부를 한다 그랬지. 야를 중학교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치?
자,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법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해요. 어법이 어쩌고 저쩌고. 아, 얘가 쟤예요. 얘가 우리 한 집에 사는 쟤예요. 3개월만 있어줘 했는데 지금 4년째 못 나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이 쟤예요. 자,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 어법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내가 무작정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무작정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한 번 정도는 하는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한 번은 터져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pa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는 파트예요. 얘는 꿀꺽 삼켜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한 번 어떻게 하면 우물우물해가, 그치? 하는 감탄사가 한번 터져야 돼요. 돼요? 자, 뒤에 세 개는요, 일단은 외워요. 단순 암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일단은 외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메모라이징. 기억해주는 파트입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얘 5개 갖고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얘 5개 갖고만. 그치? 두경아, 이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어? 땡큐. 동사예요. 문장이 그지그치 길어도요. 문장이 졸라 복잡해져요. 뭐부터 찾으라고요?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동사가 뭔데? 한글로 해석하면 뭘로 끝나는데? 그렇지. 다로 끝나요. 다로 끝나요.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자, 영어의 특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면 어디로 갖다 놔? 제일 중요하면 앞에 갖다 놔. 그치? 제일 중요하면 앞에 갖다 놔. 자, 중요한 걸 앞에 갖다 놨으니까 어떻다고요? 말이 길어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줄이고 자르고 생략하고 모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영어는요, 제일 중요하면 어디를 갖다 놔? 제일 앞에.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어는 긴 문장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긴 문장이 되면 웃자든지 어떻게 하려고? 줄이려고 노력하더라. 이게 영문법의 끝입니다. 돼요? 중요한 거는 맨 앞에, 중요한 거는 맨 앞에, 그치? 중요한 거는 맨 앞에, 긴 건 어떻게? 짧게. 긴 거는 짧게. 또 웃긴 게 또 짧게 만들어 놨어. 그럼 또 확인한다. 위에 길게 만들게 하면서 확인한다. 돼요? 자, 동사를요, 우리는 명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를. 우리 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사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치? 자, 얘는요, 이름을 나타내요. 이름을. 그럼 대명사는 뭔데요? 그렇지. 이름을 대신 나타내요. 그게 대명사예요. 이 대자가 클 대자가 아니고요. 대신하다 할 때 대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건데?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대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부정사를 대신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영어에서 앞에 대자를 붙이면요,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자, 형용사는 뭐 하는 건데? 형용사는 죽어나가지 지금. 그렇지. 자, 이름이 명사라 그랬어. 그치? 이 명사를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형용사예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그러면 자, 부사는요, 그렇지. 명사 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동의가 지금 옹알옹알 조근조근 조용히 지금 찍혔어요. 그치? 자, 볼게요. 동사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동사는요,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그치? 일단 동작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다로 끝나기만 하면 돼요. 영어에서는 verb라고 해서 V로 표시를 할 거고요. 저는요, 하나 더 갑니다. 자,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개취예요. 동사 원형을요, 대문자로 V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이거는 선생님들 개취입니다. 저는 대문자 R로 써요. 대문자 R로. 루트 할 때. 루트가 뭔데? 이게 루트지, 수학 시간에. 그치? 루트가 뜻이 뭔데요? 뭐뭐의 근, 뿌리야. 뿌리.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 개취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요? 서술형 평가할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 그럼 서술형 평가할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면 되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것도 쓰자. 동원. 그치? 돼요? 동사 원형 요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야가 기준이라 그랬어. 얘가 기준이에요. 그치? 맞지?
자꾸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묶어 놓을 거야. 정신줄을 자꾸 날 보내시면 안 돼요. 자, 동사를 기준으로요. 동사를 기준으로요. 앞대가리를 집중해. 그렇지. 동사를 기준으로요. 앞에를 끊습니다. 앞에를 끊으면요. 그치? 자, 우리가 흰색으로 썼는 거는요. 동사든 명사든 대명사든 얘를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명사가 뭐야? 라고 네이버에 치니까 그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요.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야. 그치?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 야가 뭐 하는데? 무슨 짓을 하는데? 라는 게 필요하죠. 그쵸?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팔품사가 하는 자, 독해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해 시간에는. 문법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요.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구성이라는 말 대신에 문장이라는 말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장 성분이 우회되는데. 자, 성분이라는 말 대신에 뭐 써도 돼요? 요소라는 말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돼요? 자, 얘가 전부 다 뭘로 끝난다고? 어로 끝나요. 그러면 이 품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품사가 그랬으니까 8개 중에 하나 끄집어내란 얘기야. 야, 명사가 그치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자, 동사를 가지고 그러면 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only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서술형 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서술형이 무슨 말이에요? 서술형. 글로 풀어서 적으세요. 라는 얘기가 맞나? 숫자가 그치? 풀어 쓰다예요. 근데 글 서자니까 글로 풀어 쓰는 평가해서 서술형 평가가 되는 거예요.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도 지금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로인데 수로는 only 동사만 하는 거야. 동사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되나? 동사만 하는 거예요. 오빠에 가시면 안 돼요. 오빠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동사를 기준으로 이 뒤에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술부라고 얘기를 해요. 수로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앞에 동사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야를 무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앞에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명사를 찾습니다. 명사.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요. 이 명사가. 돼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이 앞에를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 부분이에요 해서 주부라는 표현을 써요. 주부. 돼요? 자, 명사가 제일 앞에 첫 번째 나오는 야 이름을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 그러면 이 주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를 붙입니다. 뭐요? 은, 는, 이, 가라는 첫 번째 조사를 얘가 데리고 갑니다. 얘가 데리고 갑니다.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품사에서 조사를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쌤 나머지 조사는 뭘로 쓰는데요? 나머지 조사는 야로 써요. 전치사. 어디로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으로부터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조사들 있죠? 그건 전치사가 써요. 은는 이가 을을 내게라고 국어에서 없는 조사는요. 얘만 데리고 갑니다. 얘. 돼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사를 기준으로 그치?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도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나오겠죠? 안 나오면 끝입니다. 동사가 기준으로 뒤에 명사가 안 나오면 그냥 마침점 찍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명사가 단독으로 나오면요. 얘를요 비교합니다. 누구랑 비교해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명사인 주어랑 비교를 합니다. 이 주어랑 동일한 명사를 얘기를 하면 얘를 우리는 C,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보충 설명하는 거죠. 보충 설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못 알아들어서 내가 더 추가해서 더 자세히 더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해 줄게. 이게 보충 설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못 알아듣는 얘기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야가 없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주어랑 앞에 아랑 달라요. 그쵸? 다르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주어가 뭡니까? 동사 앞에 있는 제초의 명사요. 이러면 안 되고요. 주어가 뭐예요? 그렇지, 땡큐. 동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를 우리는 동사라고,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호는 보충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는요?
그렇지. 행위가 동사거든요. 동사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행위를 받는 대상 또는 대상자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목적어가 남은 조사를 데리고 갑니다. 누구요? 을을. 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은는이가 을을에게 조사는 누구밖에 못 쓴다고요? 명사 말고는 못 씁니다. 그 명사가 동사 앞에 있느냐 동사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받는 조사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괜찮아요? 자, 우리가 얘가 공부가 된다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는요. 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리 문장이 뭡니까? 문장에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문장. 정의 어떻게 됩니까? 그치? 일단 단어는 있어야 되겠지. 근데 단어가 어떻게 있어야 돼?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문장이란 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사가 있어야 돼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동사 앞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주어 동사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어 동사를 문장이라고 안 그래요? 지금 1번에서 전제 조건으로 받았잖아. 그치?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는 걸 갖고 우리는 야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은 아니에요. 절이에요. 그럼 야가 문장이 되고 싶어. 그럼 일단 절은 한 개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해? 무조건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대문자가 아니면 얘는 절은 될지언정 문장은 안 돼요. 자, 세 번째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문장이라는 거는 반드시 마무리가 돼줘야 돼요. 뭘로써? 문장 부호로써요. 요 얘기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침점을 안 찍잖아요. 그러면 너가 학교 영어 선생이다. 근데 성격이 지랄맞아. 서술형 다 끌 수 있습니다. 문장의 전제 조건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마침점 꼭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물어볼 때 물음표. 선생님 깜빡했는데요. 알겠어. 날리시면 됩니다. 내그치 지랄맞은 성격이면 나 부분 점수 안 줄 거거든요. 막 이런 문제 한 8점 정도 만들어놨어. 그쵸? 그럼 어떻다고요? 근데 물음표 안 찍어가 날려서 8점 날리면 돼요. 그쵸? 느낌표. 감탄문 했는데 느낌표가 없어. 그치? 근데 이런 점수 한 10점 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 개 느낌표 안 찍어서 10점 날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문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문장에서 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I go to. 자, 이렇게 할까? I want. 원해요. 자, 원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집 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 두교에는 맨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선생님 집에 일찍 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치? 그러면 나는 원해요. 집 가고 싶대요. 그럼 아직 갔어 못 갔어? 못 갔지? 그치? 그러면 가다가 영어로 뭔데? 가다가 고잖아. 제가 너무 어려운 거를 질문했나요? 자, 원해요 했는데 뭘 원하냐면요. go, home. 집에 가고 싶은 걸 원해요 했어요. 근데 아직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그치? 자, 동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하면 우리는 want 자리에 밑줄을 끌 겁니다. 원하다라는 거. 그쵸? 근데 이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요. 시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시제가 그럼 뭘까요? 시제. 그치? 잘한다. 말하는 앞에는 시작이 맞지? 창대스나 그치? 말하는 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 화자예요. 화자의. 그치? 화자의. 자, 얘가 지금 want 현재형이죠. 요거 현재형인 건 돼요. 현재형이죠. 화자의. 대화할 때 발화 말하는 거야. 말을 하는. 그치? 시점. 말하는 시점을 우리는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의 말에 과거에 말했어. 미래에 말할 거야. 요거를 우리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요 동사만이 뭘 갖고 있다고요? 시제를 갖고 있어요. 딴 데는 시제 못 갖고 있어요. 돼요? 시제를 못 갖고 있어요. 자, 집 가고 싶대요. 근데 아직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그치?
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사실은? 가고 싶어요 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치? 자, 미래라는 말을 넣고 싶은데 시제를 넣을 수 있어 없어? 못 넣지? 그치? 그리고 이미 동사는 어떻다고요? 하나밖에 못 써요. 야를 하나 더 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해요. 연결해주고 싶어서. 그치? 근데 접속사도 없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럴 때 우리가 써주는 게 누구냐면요. 그럴 때 우리가 써주는 게 누구냐면 동사랑 비슷해. 그게 누구래요? 준자를 붙이면 비슷하다는 뜻이 돼요. 우리는 동사랑 비슷한 R을 써서요. 미래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사에서 미래를 쓰고 싶어. 동사형에서. 그럼 우리 뭐 적는다 그래요? 동사에서 미래요. will 적는다 그래요. will. 요거 돼요? 괜찮아요? will 적죠? 되나? 태안이 괜찮나? 자, 내가 집 갈 거야 이랬어. 집 갈 거야. 그럼 우리 뭐라고 적어요? I will 갈 거야 할 거야 뭐 go home 이렇게 적어요. 맞지?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will go라고 얘기를 딱 하면요. will을 적는 순간 뭐뭐 할 거야 해서 야 자체가 뭘 나타내 주냐면 미래를 나타내 줘요. 내가 동사에서 미래를 쓰고 싶다. 그럼 뭐 적는다고? will 적을 거야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다고요. 그치? 근데 동사는 어떻게 얘밖에 동사가 안 돼요. 되나? 그 다음에 나는 원해요. 집 가는 것을 원해요예요. 을을 붙였지. 을을 붙이는 순간 야는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명사라고요. 그러면 오빠야. 자, 동사가 아니고요. 명사 역할하는 거 맞아요? 준동사라는 말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준동사라는 말은요. 동사처럼 비슷하게 생겨가 무슨 역할을 할 거라고요? 다른 단어, 다른 품사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준동사의 핵심입니다. 다른 동사 역할, 다른 품사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 다른 품사 무슨 역할을 할 건데? 타품사 무슨 역할을 할 건데? 자, 우리 아까 뭐랬어? 문법 파트는 여기서만 보라 그랬어. 그치? 돼요? 제이, 휘 맞지? 제이야 정신줄을 잡아. 그치? 왜? 아는 녀석이야? 중학교 때 아는 녀석이야? 야, 그렇다고 해서 알을 때릴 것처럼 이렇게 노려보면 어떡하노? 자, 니도 한껏 노려봐. 그러면서. 그치? 자, 여기서 문법 파트예요. 여기서 문법 파트예요. 그치? 맞지? 그치? 니도 놀랬지? 지금 서윤이도 놀란다. 서윤이도 지금 뒤돌아보면 태안이가 있거든. 얘네 둘이도 아는 사이야, 지금. 맞죠? 아는 사이지? 몰라요, 맞나? 혹시? 아는 사이인데 뻘쭘한 사이야, 지금. 그렇게 막 안 친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동사 형태에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자, 저쪽에서 얘기할 거야. 무슨 역할을 할 건데,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할 거야. 당연히 대명사 역할도 하겠지? 형용사 역할을 할 거야. 부사 역할을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명사는, 우리 아까 했습니다. 명사는 n이라고 적고요. 그치? 무슨 역할을 할 거라고?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할 거야. 그치? 동사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라고? 보호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럼 정리합니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주목보 자리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어가 뭔데? 동사 제일 앞에 오는 명사. 보어가 뭔데? 동사 뒤에서 명사 왔는데 얘랑 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랑 같으면 보어. 그치? 다르면 어떻다고? 목적어. 주목보 역할합니다. 이게 명사 끝. 더 없습니다. 더 자리 없어요. 돼요? 자, 그럼 대명사는 뭐 하는 건데? 대명사는 PN이라고 쓰고요. 명사랑 같은 역할합니다. 주목보 자리 합니다. 명사랑 같은 역할합니다. 자, 동사는 수로 역할한다 그랬고요. 그치? 자, 형용사는 명사에 뭘 나타내준다? 상태 나타내줍니다. 그랬어요. 상태 나타내주면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해석이 받침 니은으로 끝나면 다 형용사예요. 예쁜, 잘생긴, 피곤한, 잠이 오는, 멍 때리는, 딴 생각하는, 그치? 다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얘가 뭐 하는 건데요, 그러면? 명사의 상태 나타내준다면서요. 그쵸? 그럼 명사의 상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명사를 보충 설명해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치? 보충 설명이 아까 무슨 자리라 그랬는데요? 보호 자리라 그랬어요. 자,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원자 쓰입니다. 단독 사용입니다. 형용사가 뒤에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면서 지원자 쌓이면 얘는 보호예요.
두 번째는 명사를 뭐 할 건데요?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명사 수식할 겁니다. 자, 얘를 우리는 M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수식어는 M입니다. 수식어는 M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쓸 거냐? 형용사는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A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데리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한 명사 이렇게 될 겁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thing으로 끝나.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somebody, nobody, everybody. someone, no one, everyone. 이렇게 세 개로 끝날 때는요. 어디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더라 라는 거. 요 세 가지만.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nobody, everyone, anyone, no one. 요런 세 가지만. 돼요? 요것만 뒤에서 꾸며주더라. 자, 명사 외, 명사 빼고 나머지 상태예요. 자, 명사 뺀 나머지 상태인 야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우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정확하게 갈게요. 명사, 대명사는 주목보 자리. 은는 이가 을릴에게 조사 다 들고 가는 거. 동사는 뭐뭐 다라고 끝나는 거. 형용사는 명사만 건드려요. 그래서 명사의 보충 설명, 명사의 수식. 나머지 싹 다 잡일은 누가 한다? 부사가 하더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 자, 나는요. 원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아직 갔어 못 갔어? 못 갔어요. 동사 자리가 아닌데 동사를 쓰고 싶어요. 그게 무슨 자리? 준동사 자리입니다. 준동사 자리예요. 동사 형태는 반드시 쓰는데 동사 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목보 자리에 들어오거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헛짓거리를 하거나 요거예요. 지금은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해요?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을에게로 끝났으니까 목적어 자리예요. 자, 목적어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명사 자리예요. 명사 자리에 미래형을 붙이고 싶습니다. 명사 자리에 미래형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only 무슨 자리? 내가 미래형을 나타내고 싶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어떻게 한다고요? 투고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돼요? 자, 이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요. 자기야, 영어는 어느 나라 언어고 누구 말이고? 영국이에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영국은 뭐 해먹고 살아요? 장사하는 집이에요. 무역하는 집이에요. 돼요? 그러면 장사하고 무역하는 애들은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이익을 남겨서 그 다음날 물건 채재는 거 맞아요? 그치? 자,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였어요? 농경사회 국가예요.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빠 농사 안 짓는데요. 근본이 농경국가예요, 우리는. 자, 농경국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벼농사 한 번 지어서 그걸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쵸? 돼요? 그러면 자, 1년 농사가 이번에 말아먹었다. 그럼 난 죽나? 아니죠. 주변인들이 도와줘요. 주변이, 우리 한마을이 거의 공동체로 움직이죠. 한마을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공동체 문화예요, 우리는. 돼요? 자, 우리는 공동체 문화라서 원래 내가 농사를 못 지면 서연이 집에서 내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채은이 집에서 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농경의 가장 큰 핵심이 공동체 문화예요. 그래서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공유합니다. 돼요? 그러면 외국 영어 쓰는 아들은 경계하죠. 우리 엄마가 가는 순간 족보가 완전 개족보잖아. 그치? 선생님이, 자, 서연이가, 쌤, 우리 엄마가요, 오늘 좀 늦게 와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걸 미국 애들이 듣는 생각해봐.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뭐지? 하면서 서연이 쟤하고 엄마가 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언니야? 뭐 이렇게 난리가 난다고. 개족보를 만듭니다. 그쵸? 자, 얘네들은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장사하는 애들은요, 똑같은 양의 똑같은 개수를 같은 가격에 팔아야지 괜찮아요. 친하다고 더 주고 안 친하다고 덜 주는 순간 장사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 그럼 그날은 뭐라고 얘기를 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나도 못 팔았어. 0이야. 못 판 건 나쁜 거예요. 그치? 무조건 한 개라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개념은요, 자연수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0이 안 들어가요. 1부터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부터. 그래서 숫자에 민감해요. 우리는 한 개 주나 두 개 주나, 아유 뭐 친한데 뭐 이 샤프심,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샤프심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만 주나? 아, 이제 두 개 세 개 막 지가 더 주잖아. 그렇지? 그러면 받는 놈이 뭐라 그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아, 들고 가라. 그럼 다시 너는 귀찮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만 빌려줘. 그럼 진짜 하나만 빌려줘야 돼요.
두 개 빌려주면 어떻게? 니 전에 두 개 빌려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또 세고 있었나? 그럼 졸라 치사하네. 치사한 게 아니고 야 나는 그거 파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숫자에 민감해요. 그래서 S나 ES에 목숨 걸어요. 어나 언 붙이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돼요? 그 다음 내가 뭘 파는지에 대해서 더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강력해요. 자, 명사 대명사를 가지고요. 그치? 명사 대명사를 가지고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갖고요. 얄 갖고 뭘 물어보냐면요. 단수냐 복수냐 수 물어봅니다. 단수냐 복수냐 수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갖고요. 남자냐 여자냐라고 물어봐요. 왜요?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들 옛날 뭘 갖고 있었어요? 계급 갖고 있었잖아요. 계급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눈 떠! 계급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다고요? 자, 누가 사냐를 중시 여기는 거야. 누가 사냐를. 남자가 사서 내 걸 쓸지 내가 사서 내 마누라를 줄지 모른다고요. 그치? 그래서 성 물어봅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물인지, 그쵸? 사람인지 사물인지 물어본다고요. 성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격을 물어봐요.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해서 수성격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돼요? 자, 동사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동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무조건 누구 데리고 다녀라? 제일 중요한 동사 앞에 주어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주어랑 같이 갑니다. 주어랑 같이 가요. 이 주어가 단수 주어인지 복수 주어인지를 확인하세요. 이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확인하세요야. 자, 하나 물어봅시다. 태연아, What's your name?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What's your name? 안 들려요. Excuse me? 안 들려요. Loudly speaking. 태안. 자, 태안이 몇 인칭이야? 왜요? 왜요? 태안이 왜 3인칭이야? 네가 네 이름 불렀는데. 난데 왜 3인칭이야? 자, 인칭의 full name이 뭡니까? 인칭의 full name. 인칭, thank you, 대명사예요. 맞죠? 인칭 대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인칭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요? 대명사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태완이는 명사죠. 명사는 그러면 인칭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인칭을 지정해 줍니다. 나라는 대명사 I일 때만 1인칭이에요. 너라는 You라는 그치 대명사일 때만 2인칭이에요. I 빼고 you 뺀 나머지는 싹 다 떼그리 다 묻혀서 몇 인칭? 3인칭으로 그냥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는 몇 인칭으로 간다? 3인칭으로 가요. 자, 문서연이라고 치잖아요, 구글에. 그럼 미친듯이 올라올 거예요. 누가요? 동명이인이요. 근데 이 상태의 이 모습의 이 인간성의 이 존재는 세상에 몇 명밖에 없어요. only one이야. 그쵸? 그러면 가장 제일 중요한 내 이름인 명사가 3인칭에 들어갔죠. 거기다가 only 유일한 원이에요. 한 명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를 제일 중시 여깁니다. 돼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제일 중시 여긴다는 걸 누구한테 표시를 해준다고요? 제일 중요한 동사가 표시를 해줘요. 뭘 붙여서? S나 ES를 붙여서요. 돼요? 자, 몇 인칭인지를 동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진행인지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떤지 가정법, 직설법, 명령법,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수동태, 능동태. 야를 보면 대충 무슨 문장인지 상태가 나와요. 명령문인지 의문문인지. 자, 형용사 부사는요. 시험 문제가 동일합니다. 형용사 부사의 시험 문제는요. only 하나입니다. 급입니다. 급. 급이 뭔데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얘를 얘기합니다. 자, 영어 문법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두경스? 영어 문법 총 몇 개 있노? 문법 종류. 문법 종류요. 예. 19개까지나? 문법 몇 개 있어? 뭘 8개야? 나머지 어디 갔어? 16개입니다. 문법이 16개밖에 안 돼요. 정신생기? 그렇지, 문법이 16개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미 어떻다고요? 잘 봐요. 시험 문제는 16개 말고는 출제가 안 돼요. 잘 봐요. 명사, 대명사에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물어봅니다. 벌써 3개죠. 그쵸? 동사에서 단수인지 주어가 단복수인지, 주어가 몇 인칭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어떤 문장인지 6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해서 총 몇 개입니까? 10개가 이미 문법 단어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야 외우라며 11개, 12개, 13개 해서 품사 파트에서 총 13개의 문법이 출제가 됩니다. 품사 파트에서. 돼요? 눈 떠라. 자, 품사 파트에서 총 13개를 출제를 하고요. 그쵸?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구라는 공부를 합니다. 구. 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무슨 공부했는데요? 단어 공부했어요. 단어. 단어가 최소 몇 개? 단어가 최소 2개 이상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2개 이상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 그치?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는데 그 이름을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는요. 단어가 모였어요. 단어가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 주어 동사가 없어야 됩니다. 구는요. 구는요. 갈로로 묶었을 때 주어 동사가 없어야 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to 부정사라는 말을 적었어요. to 부정사 생긴 게 어떤 게 있는데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에요. 이게 우리는 한 세트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to라는 단어랑 동사 원형이라는 단어가 2개가 붙었잖아. 근데 여기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요. 부정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 떠! 부정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그 다음이 뭐라고요? 절이라는 공부를 해요. 그럼 절은요. 뭐라는 얘긴데요? 절은요. 주어 동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어 동사가 존재해요 해서 마지막에 보는 게 누구라고요? 문장입니다. 우리 아까 문장 했잖아요. 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첫 글자가 대문자고요. 마지막이 문장 부호로 마무리돼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요 문장과 구와 절에 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문장은요. 내가 캤지? 본문 못 나갈 수 있다고. 그치? 문장은요. 크게 2가지, 3가지 이렇게 나누죠. 그치?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주어 동사 1개만 있고 마침점이든 물음표든 끝났어요. 돼요? 자, 주어 동사 절이 어떻다고요? 절이 1개예요. 절이 1개인데 동시에 어떻다고? 얘가 문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단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문. 됩니까? 단순한 문장이라 해서 단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뭐가 되는데요? 여기 주어 동사가 하나 있고 또 주어 동사가 하나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주어 동사가 하나 있고 연결해주고 또 주어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그러면 우리 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마침점 끊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야 이름을 뭘까요? 야 이름이 땡큐 접속사예요. 영어에서 접속사는요. CONJ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J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접속사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무슨 접속사였어? 땡큐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등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등자가 같을 등자야. 등호는 할 때. 위치 할 때야. 그러면 위치가 같다라는 뜻이 돼요. 돼요? 제이야? 괜찮나? 거짓말. 나갔다 왔는데. 잘 잡아요. 등위는요. 그치? 계속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계속 보고 있는 거. 자, 바래. 계속 보고 있잖아. 근데 네 느낌이 어떻노? 멍 때리는 느낌이 드나? 아니면 졸라 집중해서 듣는 것 같나? 그쵸? 내가 지금 보는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태연이도 잠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태연이는 지금 정신줄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다가 그래요. 잠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있다니까. 보잖아. 안 보는 거 알잖아. 눈 뜨고 있잖아 지금. 근데 어떻다고요? 같지? 없지? 그쵸? 이게요 보인다고요.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꾸 눈 떠! 라고 얘기를 한다고. 물론 선생님 저는 눈 뜨고 있어요. 뒤에 아가 자꾸 주무셔서요. 자, 볼게요. 등위는요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그치?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어야.
그럼 어떻다고요? 나도 단어 쓸 거야. 오케이? 내가 투부정사 쓸 거야. 그러면 나도 투부정사 쓸 거야. 내가 주어동사 쓸 거야. 그럼 나도 주어동사 쓸 거야. 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앞뒤 모습이 같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해줘요. 같은지를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런 등위 접속사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어? 그렇지, and, 또, but, 또, or, 또, so. 요 네 가지는 기억하자는 얘기야. and, but, or, so. 요 네 가지는 기억하자는 얘기야. and, but, or, so. 요 네 가지는 기억하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붙였는 주어 동사만 시작하는 야 있지. 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절, 주절, 기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돼요? 자, 접속사를 갖고 있는 야가 등위 접속사를 갖고 있는 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등위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등위절. 그럼 등위절을 갖고 있는 야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간 길이의 문장이에요 해서 중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돼요? 자, 나머지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종속 접속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그 자세 좋아. 자, 종속 접속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and, but, or, so를 뺀 나머지 연결어는 싹 다 종속 접속사입니다. because, since, as, when, while, if, although 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오면 나올 때마다 설명할게요. 요 접속사가 들어오잖아요. 요 접속사가 들어오는 종속 접속사는요, 무조건 뒤에 단어 안 됩니다. 구 안 됩니다. 뭐만 들어올 수 있다? 주어 동사인 절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들어왔다. 야는 무슨 말? 종속 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다고요? 주어 동사 쓰고 주어 동사 썼는데 등위절 말고 야는 무슨 절? 종속절이란 얘기예요. 자, 시험에는요 얘밖에 안 나옵니다. 뭐요? 종속절을 갖고 있고 주절이 있잖아요. 그치? 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잡한 문장이야 해서 복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험 문제는 얘밖에 안 나와요. 뭐? 단순한 문장을 뭘로 바꾸세요? 복잡하게 바꾸세요. 복잡한 문장을 뭘로 바꾸세요? 단순한 문장으로 바꾸세요. 이거 말고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눈 떠라! 그치? 자, 단순한 문장을 복잡하게 바꾸시고요. 복잡한 문장을 단순하게 바꾸세요. 뭘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준동사를 이용해서요. 준동사를 이용해서요. 자, 종속절은요, 종속 접속사가 더럽게 많기 때문에요, 또 한 번 나눴습니다. 세 개로요. 세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자, 이거 문법 문제지? 일로 와, 일로 와. 명사, 절로 나눠요. 형용사, 절로 나눠요. 부사, 절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조금만 버텨.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명사절이래요. 그러면 얘가 무슨 자리에 들어간다고? 남의 주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갈 거야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돼요? 형용사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뭐 할 거라고요? 명사를, 그렇지, 꾸며줄 거야 라는 얘기가 될 거야. 명사를 꾸며줄 거야. 자, 부사절이 뭔데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그치? 뭐 할 건데? 명사 외 상태, 그렇지, 수식을 나타낼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유, 조건, 양보, 기타 등등등 다른 짓거리를 할 때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땡큐. 자, 한 칠판에 적었는데요, 정신없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자, 저 안타깝게도 아직 뭐 했어요?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본문 못 나갔어요. 오늘 본문 못 나갔어요. 여러분이 내한테 들어올 때 뭐 해야 되냐면요, 요 8개의 품사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셔야 됩니다. 8개 품사 종류는. 두 번째, 이 품사가 각각 뭘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놓으란 얘기예요. 이 품사들이 각각 이름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명사 외 7개가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데 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구, 절이 뭔지, 그 다음에 문장에 3가지 종류가 있더라. 주어 동사 1개만 있어서 절이 1개짜리인데 문장이 끝났어. 얘가 단문이야. 주어 동사 연결했는데 연결했는 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야. 그래서 등위절을 연결했는 거를 중문이라고 얘기를 해. 등위절은 뭐만 보면 된다고? 앞뒤가 같은지 병렬 구조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 자, 3번째 주절과 종속절, 제일 그지 같은 접속사를 붙였을 때 우리는 야를 가장 그지 같은 문장이라고 해서 복잡한 문장,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요,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험 모든 문제는요, 뭐라고요? 단문에서 복문으로 바꾸세요. 복문에서 단문으로 바꾸세요. 말고는 없어. 이 바꾸는 수단, 방식이 뭐라고요? 준동사야. 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준동사야. 자,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외우고 갑시다. 준동사가 뭔데? 라는 얘기죠. 자, 준동사는 뭐라고요? 분명히 꼬라지는 동사 형태야. 누가 봐도 동사야. 근데 어떻다고요? 뭐뭐다라는 자리에 안 들어간다고요. 뭐뭐다라는 자리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든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든 부사 자리에 들어가든 딴 자리에 들어가. 이게 준동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 있는데? 자기야, 마지막이야. 준동사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주구장창 배울 겁니다. 투부정사. 그 다음에 나는 대놓고 only 명사만 할 거야. 이게 동명사입니다. 돼요? 그 다음에 분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투부정사는요, 그치? 말 그대로 부정사, 안정해놨어 라는 얘기입니다. 안정해놔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다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요. 뭘 나타낼 거야? 미래 나타낼 거야. 어떻게 생겨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생겨서. 돼요? 자, 2번째. 동사가 명사 역할 할 거야 라는 얘기야. 돼요? 자, 근데 무슨 역할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제를 내가 할 거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제를 내가 할 거야. 어떻게 생겼는데?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였어. 자, 분사는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 겁니다. 형용사. 2가지 분사가 있어요. 무슨 분사? 현재 분사가 있고요. 과거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동사 원형에 ing. 선생님아.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는 짓이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건데, 현재 분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제를 누가? 형용사의 역할로 할 거야. 형용사 역할로. 힘내. 자, 과거 분사 어떻게 쓰는 건데요? pp예요. 우리 pp라고 얘기를 해요. 야는 뭐만 나타낼 거야? only 과거만 나타낼 거야. 과거만 나타낼 거야. 라는 뜻이에요. 되나? 딴 거는 몰라도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팔품사 까먹으면 새로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요, 얘예요. 단문에서 복문으로 가냐, 복문에서 단문으로 가냐, 이거를 누가 쓴다고요? 준동사가 쓸 거라고요. 그럼 준동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준동사 3가지입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예요. 투부정사는 다 한다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해요. 뭘로? 미래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미래 형태로. 동사가, 동사 의미가. 동명사는 어떻다고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 자리예요. 현재 분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형용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 과거만 나타내고 싶은 형용사 자리일 때는 pp 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괜찮아요? 요 얘기를 머릿속에 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박살나요. 되나? 이 얘기가 머릿속에 안 박혀 있으면 교과서 본문이 못 나가요. 나가긴 나가겠지. 내 혼자 나가겠지. 자, 딴 거는 몰라도 우리 어떻다고요? 야는 왜 안 오셔야 돼요? 야는 왜 안 오셔야 돼요? 야가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다고. 돼요? 요 3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됩니까? 괜찮아요? 자,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요. 자, 봐봐, 시계. 아직 50분이에요. 딱 50분이죠. 고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만큼만 수업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다 전멸 직전이거든요.